얼마 전 미 해병대 DI스쿨이 SNS에 올린 사진 몇 장이 국내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수많은 미 해병들 사이에 가슴에 빨간 명찰을 단 유독 눈에 띄는 동양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20대 미군들 사이에서 4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건장한 체격과 뛰어난 체력까지 겸비하고 심지어 우수한 성적으로 미 해병대 DI 교육과정을 이수해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페리스 아일랜드 신병훈련소에서 10주간 진행된 미 해병대 DI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최근 귀국한 김혁 상사를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상사님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병대 1사단 상륙장갑차대대 부사관 258기 상사 김혁이라고 합니다. 이 해병대 DI 교육에 지원하셨는지가 궁금했거든요. 이 과정에 지원한 이유는 바로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지원하기에는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싶었고 또 제가 이걸 이겨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었으며 제가 해냄으로 인해서 후배 부사관들이 저를 보고 저 사람도 했기 때문에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동기부여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해병대 DI 훈련하고 미 해병대 DI 훈련하고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실제 받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예 해병을 양성하는 훈련 교관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군 기본 자세부터 체력 단련, 리더십이라든지 그러한 모든 부분을 동일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다면 교육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고 교장이라든지 훈련 여건, 환경이 미 해병대는 워낙 넓기 때문에 다양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교장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 해병대는 100% 지원으로 실시를 하고 하지만 미 해병대 같은 경우는 병장 계급이 되면 몇몇 병과를 제외하고는 훈련 교관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해병대 훈련을 보면은 DI가 훈련병 바로 얼굴 앞에서 큰 소리를 거음을 치고 이런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이색적이었거든요. 그 훈련을 왜 하는 건가요? 우선은 그 교육 방식을 미 해병대 교관들은 메이킹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실제 전쟁터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뭔가 하나를 잘못하게 되면 한 명의 교관이 와서 처음에는 막 뭐라고 합니다. 그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4명 정도가 저를 둘러싸고 소리를 지르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솔직히 그 말을 다 알아줄 수는 없지만 그거를 계속 듣다 보면 나중에는 알아듣게 됩니다. 몸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멘탈적으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셨을 때는 그래도 괜찮으셨겠어요? 크게 말해라, 라우더, 소리 질러라, 스크림 이런 말은 알아듣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한테 목소리를 더 크게 하라고 하는구나, 그런 말을 지속적으로 들었을 때는 상당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가까이 귀에다 대고 소리를 질러요? 완전 가까이는 아니고 이 정도 수준에서. 네. 뭐라고 소리를 지르나요? Say some back! louder! Scream! 이걸 얼굴 앞에서, 혹은 귀 앞에서 한다는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귀에다 대고 했지만 교관들도 마스크를 쓰고 한 팔 간격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미 해병대 DI 교육은 어디서 이루어지고 또 한 기수당 몇 명 정도가 오고? 서부에 있는 샌디에고 훈련소, 그 다음에 동부에 있는 페리스 아일랜드 신병 훈련소 2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동부에 있는 페리스 아일랜드 신병 훈련소에 있는 DI스쿨에서 교육을 받았고 1년에 4개의 차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 개 차수당 최소 50명에서 많게는 100명 가까이 훈련 교관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김 상사님께서 받으신 교육에서 90명이 입교를 했는데 수료자가 72명이라고 들었어요. 훈련이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미 해병대 같은 경우도 신체 검사가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탈락하는 인원도 있었고 중간중간 체력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특히 달리기라든지 턱걸이를 요구하는 수준에 못 미치는 인원들은 과감하게 퇴교를 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훈련 강도가 어느 정도로 높았는지.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해서 옆에서 사람을 스트레스를 주는 그러한 방법들이 더해졌기 때문에 좀 더 힘들지 않았나. 자세하게 어떻게 10주 동안 어떤 교육들이 진행되는지. 대표적인 훈련을 말씀드리면 훈련 교관을 영어로 드릴 인스트럭터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드릴은 제식 훈련을 얘기합니다. 미 해병대 교관들은 스워드라는 검을 이용합니다. 검을 오른손에 쥐고 그 검을 이용해서 제병질을 합니다. 훈련 교관도 그 제식 훈련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수없이 반복을 하고 완벽한 동작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티치백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제식 훈련들의 정의와 세부적인 동작들을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암기하여서 교관 앞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교관한테 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교관은 제가 발표하고 있는 전방 50m 앞에서 위치해서 목소리와 행동, 암기 상태를 평가를 합니다. 스쿼드베이 프로시저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스쿼드베이란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반에 해당합니다. 그곳에서 교육생들이 팀을 이뤄서 훈련 교관처럼 다른 교육생들을 신병을 교육하듯이 통제를 합니다. 거기서 간접적으로 훈련 교관의 역할을 체험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PFT라고 피지컬 피트니스 테스트 3마일, 5km 달리기, 턱걸이, 윗몸 일으키기 그거를 2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CFT 컴뱃 피트니스 테스트라고 전투복과 군화를 신고 800m를 달리고 캔통을 들고 들었다 올렸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평가에서 탈락하게 되면 퇴교를 당하게 됩니다. 스워드를 들고 이제 그 병력들이 인솔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인솔 하는지. 앞으로가 같은 경우는 forward march, 우양 앞으로 가는 column right march, 뒤로 돌아가는 to the rear march, 반자양 앞으로 가는 left of left march, 리듬감을 가지고 이렇게 인솔을 했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몇 시에 일어나서 자기까지? 기상은 4시에서 5시 그렇게 일어나서 아침에 무조건 PT를 2시간 정도 하고 샤워라든지 복장을 환복을 하고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보통 한 18시 정도에 끝이 납니다. 끝이 나고 나서 바로 쉬었으면 좋겠지만 다음날 꼭 평가라든지 스워드 연습 그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준비하는 시간을 또 가져야 되고 잠은 대략 한 10시, 11시 그 정도에 지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이 정해져. 아침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방에서 냉동식품을 사 먹는다든지 뭐 빵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고, 점심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약간 30분, 어쩔 때는 10분? 그래서 정말 막 욕이 나올 정도로 수설수설거리면서 빵 한 조각 먹고 바로 나가는 적도 있었고, 근데 저녁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주말 시간에는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주중에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거의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잠을 많이 잤습니다. 그리고 교육생들 차를 타고 나가서 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근처에서만 이제 뭐 바람을 쐰다든지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같이 교육받은 교육생, 미 해병들이 나이가 대부분 20대들이 많잖아요. 근데 상사님은 그 40대이신데 그렇게 체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기서 좀 뭐 힘들거나 그런 점은 없으셨어요? 힘들지 않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일 것 같고, 제가 처음에 첫 PT를 했을 때 속으로 괜히 지원해서 왔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지원하기 전에 한국해병대에서 근무하면서도 꾸준하게 근력운동이라든지 달리기, 턱걸이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해왔기 때문에 뒤처진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고,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뒤처지는 해병들도 많았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교관들이 그 미 해병대 인원들을 뒤처지는 해병들을 보고 놀리는 식으로 말하면서 앞서가는 사람은 너보다 나이가 2배 이상 많은 사람이다. 빨리 가서 쫓아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해병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교육을 받으신 거잖아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교육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한데요. 전투복 우측 팔에 태극기를 부착하고 교육에 임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인은 저밖에 없었고, 그 미해병대 인원들한테 창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 또 제가 이곳에 왜 왔는지를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힘든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부분도 있었지만 잘 이겨내고 교육을 잘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외국인, 유일한 한국인이셨고 또 거기서 가장 연장자셨는데 교육 중에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힘든 부분 중 하나는 음식이 좀 힘들었습니다. 최초 일주일 정도는 거기 음식을 먹었지만 그 이후에는 한국 음식, 김치라든지 밑반찬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먹고 싶었습니다. 현재 미국에 해병대 전역한 동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제가 온 걸 알고 택배로 김치하고 여러 가지 한국 음식을 보내줘서 그걸 먹고 잘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젊은 해병들이 오히려 저를 더 많이 도와줬었고,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제가 그 인원들이 교육하는 내용을 100%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미 해병들이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그 인원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따라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사히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음식이 조금 힘드셨다고 했는데 어떤 음식들이 나오고 그 지인이 음식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 섭취가 가능한지. 그 훈련소 내에 있는 마른 호텔이지만 상당히 허름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원래 2인 1실로 생활을 해야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분이기 때문에 혼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전역한 동기가 보내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식당을 차오홀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서 직접 돈을 내고 사 먹어야 됩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먹는 그런 뭐 스테이크도 나오고 햄버거, 뭐 포테이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내준 음식은 그냥
그 숙소에서. 숙소에서 조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햇반이라든지 제가 컵라면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안 먹는데 그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미 해병들이 생각하는 우리 대한민국 해병대 이미지는 어떤가요? 이런 말 해도 되나? 미 해병들도 이빨이라는 게 있을지. 장난이. 이런 수당 같은 건 한꺼번에 나와요. 액수를 좀 공개해 주시면. 아까 정확도 한 번에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번 써봐 주실 수 있을까요? 김상사님 거죠? 미 해병대 DI 교육을 통해서 어떤 거를 얻으셨는지. 충분하죠 지금?